자, 2021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10강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다음 글은 도시재개발의 사례이다. 가나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땡땡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땡땡 마을은 본래의 마을 모습을 유지한 채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하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변화하였다. 자, 이런 재개발 방법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수복 재개발. 그런데 이제 수복이라는 말이 일상에서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요. 사실 군사 용어예요. 어떤 고지를 수복하다. 자, 그리고 여기 수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고치다, 수리하다 할 때 그 수고요. 그 다음에 복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다 할 때 그 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 고치는 거, 그런 걸 수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는 어쨌든 수복 재개발의 한 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땡땡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던 땡땡동에서는 뉴타운, 새로운 도시, 시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주택들이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하였다.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들을 다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한 거죠. 자, 이런 걸 철거 재개발 또는 전면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전면 또는 철거. 그냥 너무 주택이 낡았으니까 허물고 다시 짓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는 수복, 나는 전면 재개발. 자, 이제 각 항목들을 보면은요. 원 거주민 재정착률은 당연히, 잠깐만요. 가나의 상대적인 거니까, 원 거주민 재정착률은 나가 더 높아요. 나가 더 높으니까, 여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아니, 바뀌었네요. 미안해요. 가가 더 높죠. 가가 더 높으니까, 여기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5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기준 건물 활용도는 가가 더 높죠. 그래서 여기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건물 고층화 정도는 나가 전면 재개발이 높은 이제 아파트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나가 더 높으니까 여기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건 3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그 다음 2번.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얘는 조금 오래전 수능에서 나왔던 거네요. 2018학년도니까 2017년 수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4년쯤 된 거죠. 자, 국토종합계획을 봤더니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3차하고 4차는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죠. 자, 그래서 1차는 거점 개발, 그 다음에 2차는 광역 개발, 3차하고 4차는 우리가 균형 개발이라고 부르죠. 국토가 균형 있게 어디 하나 낙후된 곳 없이 골고루 발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균형 개발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광역 개발을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개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용어가 자꾸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거점 개발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서울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도시 또는 이 두 지역을 어떤 중심지, 핵심지로 삼아서 여기에 우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수도권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부산권하고는 많이 성장했는데 다른 지역은 낙후가 됐잖아요. 발전 교차가 생겼잖아요. 자, 이제 이걸 줄이기 위해서 2차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걸 여러 개의 권역으로 구분했어요. 자, 그냥 이렇게 4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임으로.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일단 어떤 국토를, 나라를 이렇게 여러 개로 균등하게 나눈다. 그 다음에 1번 안에서는 이제 핵심 지역이 있으면 여기 핵심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하고요. 2번도 그 안에서 핵심 지역이 있으면 먼저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번, 2번, 3번, 4번 네 구역은, 네 지역은, 그러니까 네 권역은 서로 동등하게 균형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권역을 따지면. 그런데 각 권역을 따지면 1번 권역 안에서는 핵심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하겠다.
일본 권역만 놓고 보면 거점 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역 개발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균형 개발을 추구하지만 각 권역에서는 거점 개발을 한다.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게 광역 개발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광역 개발을 1980년대에 하고 싶었으나 사실 여전히 거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광역 개발이 정답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뜻은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개발 전력은 나, 다, 라가 있는데 이제 밑에 보기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는 투자 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 거점 개발 방식이고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속국도, 항만,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산업 기반을 조성하였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지방의 주요 도시와 배후 지역을 포함한 지역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광역 개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아까 방금 설명한 걸 좀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낸 게 지금 디귿 설명이죠. 그 다음에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지정 및 육성하였다. 자, 이건 균형 개발이긴 한데요. 3차 때가 아니라 제 4차 때예요. 4차 때. 자, 우리가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할 때 이미 이야기를 자세히 했으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 자, 이건 그냥 갑을 병정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역은 도시의 여러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도시계획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의 원인으로는 교통 발달로 인한 교외화와 신도시 개발 등이 있습니다. 자, 제1기 1960년부터 79년까지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는 것에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자, 이거하고 지금 을이 설명한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자,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고 교외화와 신도시 개발이 된 건 1990년대 이후예요. 자, 이건 좀 심한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가 제1기 신도시가 이제 처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요. 1992년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1992년부터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1기가 아니라 제2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을 위해 부도심을 개발하고 교통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의 인구 및 기반시설 포화를 대비해서 이런 걸 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는 질적 성장, 미음에는 양적 성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설명할 것도 없이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갑병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갑의 재개발 방법과 비교한 을의 재개발 방법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이번에 답사한 불량 주거 지역의 재개발 방법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갑은 기존의 노후화된 주거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전면 재개발이 되겠네요. 하고 고층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을은 원거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거나 보완합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수복 재개발이 되겠네요. 그냥 다시 살기 좋은 정도로 원래 시설을 유지한 채, 근본적인 건 유지한 채 고치는 것 정도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을에 대한 상대적인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은 높음. 자, 그래서 D하고 E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개발 후 건물의 평균 층수는 낮음. 자, 그래서 여기서 B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상주 인구 증가율은 높지 않아요. 그냥 원래 있던 집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C는 정답이 될 수 없고 A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표는 두 시기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를 봤더니요. 자, 기본 목표를 보니 국토이용 관리 효율과 산업 간접자본, 사회 간접자본 확충,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는 제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을 형성한다. 자, 이제 지방의 뭔가를 이제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골격을 만든다. 뭐 본격적으로 뭐 분산을 막 한다기보다는 어떤 뼈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4차가 아니라 3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3차 때 이렇게 골격을 만들고 이제 4차 때는 본격적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이제 균형 개발을 추구했던 거죠. 자, 물론 균형 개발이긴 해요. 자, 1차는 거점 개발 방식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물론 4차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개발 방식을 취했다. 선택했다. 자, 1번 볼게요. 나는 가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X. 그 다음에 디귿을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자,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는 물론 여러분들 올해 2011년에 고3 학생들이 2003년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 완공된 고속도로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뭐 경부 고속도로를 먼저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1970년대죠. 그때는 이제 거점 개발을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서해안 지역은 이제 상대적으로 경부 축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낙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균형 개발을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게 완공된 건 2001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설명이다. 혹시 여기에 들어가려면 경부 고속도로예요. 경부 고속도로. 그 다음에 3번 리을의 사례로 신산업지대 조성으로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들 수 있다. 완전히 잘못된 설명이죠.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당연히 1차 때예요. 1차 때. 그 다음 4번 기역은 니은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쵸? 우리가 거점 개발 방식은 나라가 전체적으로 돈이 별로 없던 시절에 우리가 발전은 해야 되겠고 개발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해서 성장 가능성이 큰 거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니은은 기역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도가 높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 이걸 우리가 상향식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하죠. 상향식. 그 다음 4번. 그래프는 각 지표의 권역별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가 4번 문제는 그냥 자료 분석 문제예요. 뭐 설명할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기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 불평등 문제가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0%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인구나 뭐 서비스업 사업체 수나 지역 내 총 생산액이 우리나라 전체의 절반쯤 되죠. 그러니까 10% 되는 면적에 한 50% 되는 무언가가 집중해 있는 거니까 다른 지역과 수도권은 공간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2018년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은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많다. 자, 우리가 2018년에 1인당이니까 일단 인구를 봐야 돼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총 인구가 50% 정도. 그런데 총 생산액은 지역 내 총 생산액은 우리나라 전체의 뭐 한 52% 정도? 그러면 이제 수도권의 상대적인 비율은요. 인구는 50% 정도인데 총 생산액이 52%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보다는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조금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남권을 봤더니 인구는 얼마쯤 되냐면 25%쯤 되네요. 25%쯤. 그런데 지역 내 총 생산액은 25%보다 좀 적어서 23%쯤 돼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액이 더 많겠네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 생산 비율은 2000년보다 2018년에 증가하였다. 자, 우리가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 제주권 이거 더하는 친구 없겠죠. 비수도권이니까 나머지가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자, 수도권의 지역 내 총 생산 비율을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비수도권은 감소했겠네요.
그 다음에 두 시기 모두 영남권보다 호남권의 인구 밀도가 높다. 이건 면적하고 총 인구하고 상대적인 값을 보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영남권하고 충청권하고 호남권하고 이렇게 봤더니요. 면적은 호남권하고 영남권하고 1.5배 차이는 안 나네요. 영남권이 조금 더 넓기는 해요. 근데 총 인구를 봤더니 호남권은 10%, 영남권은 지금 20%가 넘어가니까 인구가 영남권이 2배 이상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 밀도는 영남권이 더 높네요. 정답은 1번 기역, 니은. 수능 실전 문제. 표는 내 시도의 용도 지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서 어떤 지역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지 그걸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 울산, 전남. 서울하고 울산은 좀 다르죠? 서울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울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업이 발달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중화공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울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하고 전남도 특성이 많이 달라요. 자, 우리가 경기는 사실 뭐 이렇게 도긴 하지만 인구가 무려 1,300만 명 정도나 되고 경기도 안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도시의 성격이 뚜렷한 도고요.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이 세 도는 우리나라에서 촌락의 성격이 가장 뚜렷해요. 뒤에 가면 농업단원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거든요. 자, 그 틀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먼저 총 면적을 봤더니 A, B는 C, D보다 상대적으로 좁죠. 자, 우리가 총 면적은 도시 지역의 면적하고 비도시 지역의 면적하고 더해야 되는 건데, 자, A는 뭐 606에 0이니까 그냥 606이고요. 그 다음에 B는 756에 389니까 뭐 1000 조금 넘겠네요. 근데 C하고 D는 뭐 볼 것도 없이 뭐 많이 넘어가니까 A, B가 서울 아니면 울산이에요. 서울 아니면 울산이고요. 그 다음에 C, D는 여기가 경기 아니면 전남이 되겠네요.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그래서 A, B에 서울하고 울산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여기에 경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또 경기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경기, 전남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일단 정답이 2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울산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서울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1000만 명쯤 되고요. 그에 비해서 울산은 100만 명이 조금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 주거 지역의 비율을 봤더니 A가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업 지역의 비율이 높을 거고요. 그래서 A가 서울이고요. B가 울산이에요. 그 다음 C하고 D도 보면은요. 자, 우리가 도시 지역의 총 면적이 경기가 더 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C가 경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3376 안에서 16.8%가 주거지역. 그 다음에 D는 1718 중에서 10.1%가 주거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총 면적도 경기도가 당연히 넓을 거고요. 그 안에서도 주거지역의 비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C가 경기고요. D가 전남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2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땡땡동은 6.25 전쟁 때 피란민들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허름한 달동네였지만 2008년 기역 빈집과 골목길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이 진행되면서 학생과 작가, 주민들이 마을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놓고 조형물을 설치하여 마을의 모습이 변화하게 되었다. 자, 밑에 보기 기역. 기역은 수복 재개발의 사례이다. 아까 수복 재개발 설명했었죠.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지역이 유명 관광지로 변화하면서 거주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자, 밑에 보기 니은. 자, 니은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변화되면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가고, 뭐 이렇게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뭐 술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한 건데, 대규모 관광 코스를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이 오겠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시작한 후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원 거주민들이 내몰리게 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자, 거기에 이제 원래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또는 자기 건물에서 또는 자기의 그런 매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상인들 같으면 그냥 관광객들이 오거나 뭐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가지고 어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지보다는 다른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주거지를 또는 거주지를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현상, 이런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네요. 자, 젠트리피케이션,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참고로 이건 젠틀맨, 자, 이건 중산층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임대료 같은 걸 당연히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막 뜨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뭐 매장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진출하게 되면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약간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 자체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주거지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리에서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니까 체크 좀 해두세요. 그 다음에 리을에는 다양한 프랜차이즈 점포 유치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리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 전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단은 각각 제1차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 하나임. 자, 가는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을 억제 관리하고 지역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그 다음 성장 잠재력이 큰 지방의 주요 도시와 배후 지역을 묶어서 지역 생활권을 조성한다. 광역 개발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서울과 부산이 너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억제하고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1차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가는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에요. 그 다음 첨단산업단지 및 연구, 뭐 이것만 보더라도 제3차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교육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업체, 학교, 여기는 대학이죠. 연구소를 연계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신산업지대 조성 및 대도시와 연결하는 고속교통망 확보를 통해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균형개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되겠네요. 그 다음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경부축을 중심으로, 경부축은 서울과 그 다음에 부는 부산이죠.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을 하겠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확충하고요. 집적 이익의 도모와 투자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거점 개발을 하겠다. 다는 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이네요. 1번, 가는 성장 거점 개발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성장 거점은 1차고요. 우리가 가는 광역 개발이죠. 그 다음에 2번, 나는 경부축 중심의 국토 개발을 추진하였다. 나가 아니라 이건 다 1차 때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는 지방 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이건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다는 1차는 3차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중앙정부가 의사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걸 밑으로 뭐 지방정부나 아니면 뭐 주민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걸 우리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하죠.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 순서는
다, 가, 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하고 다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답은 4번. 4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제 이 문제는 그냥 자료 분석 문제죠. 곧바로 보기 볼게요. 자, 모든 광역시는 전력 자급률이 100% 미만이다. 예외만 찾으면 되죠.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요만큼 생산하는데 소비는 요만큼 소비하죠. 그리고 전력 자급률이 100%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산도 마찬가지네요. 요만큼 생산하고 요만큼 소비하니까. 자, 참고로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전기를 꽤 많이 생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인천 시내, 시가지 쪽에는 커다란 발전소가 있긴 힘들죠.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그런데 인천이 웅진이라든지 섬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섬 지역에 대규모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기억은 오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자, 이것도 예외만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서울을 보면은요, 꼭 서울만 볼 필요는 없는데 전력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자, 그런데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다른 지역 어떤 거랑 이렇게 대충 비교를 해봐도 서울이 예외 지역이 될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이 제일 무난하겠네요. 오답이고요. 그 다음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력 생산량도 가장 많다. 자, 이건 충청남도고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일 많은 건. 자, 그 까닭은 충청남도에 대규모 화력 발전소가 많아요. 화력 발전. 그것도 석탄을 떼는. 그래서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을 이제 주로 어디서 소비하냐면 수도권, 경기도나 서울에서 소비를 해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충청남도가 오염물질을 제일 많이 배출하지만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또 어딘가 살펴봤더니 전력 생산량 역시 충청남도가 제일 많네요. 자, 그래서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리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일치로 인한 환경 불평등을 살펴볼 수 있다. 자,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은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대체로 충청남도 대표적인 곳이요. 그런데 여기는 전력을 소비하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에 비해서 요만큼을 더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는 것 대부분이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을 해요. 그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얘는 전력은 거의 생산하지 않고 요만큼을 더 소비하는 거죠. 근데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서울은 이제 그런 문제는 떠안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환경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건 옳은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디귿 리을. 자, 여기까지 하면 10강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문제 해설이 끝났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9강 그 앞에 있던 기후나 지형하고 비교했을 때 이 단어는 양이 좀 적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벼운 마음으로 풀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11강으로 돌아올게요.